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회로 이론 교류 회로 2에 대해서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회로 이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가 이때 또 뭘 해왔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했던 게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직류회로 관련된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직류회로 1입니다. 그렇죠? 직류회로 1에서는 주로 이제 회로 해석하는 방법 배웠어요. 그렇죠? KCL하고 KVL 이런 데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노드 해석법, 메시 해석법, 그리고 중첩의 원리나 선형의 원리, 그리고 세븐항 노턴 서킷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 전력 전달 이제 구하는 거, 그런 것까지 우리가 했었고, 그 다음에 직류회로 1은 그러니까는 전원이 직류고, 그 다음에 안에 R만 나오는 회로만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이거 다 하고 나서 저번에 직류회로 2에서는 뭘 했냐면은 전원은 직류인데 우리가 R만 나오는 게 아니라 L하고 C도 나오는 이런 회로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연산증폭기 관련된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L과 C, C와 L, 커패시와 인덕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걸 응용한 회로인 1차 회로는 RL이나 RC 회로 이런 게 있었고, 2차 회로는 RLC 회로였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용 했었습니다. 그렇죠? 했었고, 지난번 이제 수업에는 저희가 이제 교류 회로 1이죠. 그렇죠? 교류 회로 1에 대한, 그렇죠? 이건 뭐냐 하면은, 전원이 이제 교류, 시간에 대해서 방향이 바뀌는 이런 전원에 대한 회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교류 회로는 어떤 퓨리의 급수를 통해서 정연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교류라고 하면은 이제 교류 신호는 정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연파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그 정연파를 좀 더 진폭하고 위상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페이저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페이저에 대한 정상 상태 페이저죠. 그렇죠? 페이저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는 페이저에 대한 KCL, KVL, 노드 해석법, 메시 해석법, 그리고 중첩의 원리나 아니면 세븐행 노턴 회로를 통한 최대 전력 전달 구하는 거,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했었고, 11자는 전력에 대한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력이 저희가 이걸 복소 전력이라고 했고, 복소 전력은 유효 전력하고 무효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구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교류 회로 1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교류 회로 2입니다. 그렇죠? 교류 회로 2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회로 2는 이제 교류 회로인데 삼상 회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삼상 회로는 저희가 전원하고 부하가 Y나 델타로 결선되어 있는 경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전원이 Y고 부하가 Y 결선, Y 델타, 델타 Y, 델타 결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하고 이제 전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자기 결합 회로는 인덕턴스에 관련된 건데,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에 관련된 내용, 그 상호 인덕턴스를 고려할 때 등가 회로가 어떻게 되고 그 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의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주파수 응답이라는 거는 저희가 주파수에 대한 응답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인풋과 아웃풋에 우리가 아웃풋이 보면 진폭하고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응답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보드 플랫으로 우리 한번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공진이나 필터, 간단한 이제 필터 회로 해석하는 방법까지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강좌가 끝나면 다음에는 이제 고급 회로 해석, 고급 회로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고급 회로 이론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고 퓨리의 급수나 변환을 가지고 회로 해석하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퓨리의 변환에 대한 내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회로를 하고, 마지막에 2단자망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이제 끝낼 예정입니다. 끝내고, 그렇죠? 이렇게 끝낼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교류회로 2를 하는데, 교류회로 2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회로 이론 교류회로 2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삼상회로죠. 그렇죠? 이때 동안 이제 단상회로만 했었는데, 이 삼상은 저희가 이제 전원이 삼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하가 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삼상전압, 특히 이제 중요한 게 평형이라는 게 뭐냐? 그 전원에서는 저희가 위상차만 120도 나는 거를 이제 삼상평형이라 그러고요. 이제 보아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이 이제 임피던스 어느 정도 같은 경우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상회로는 보아 측하고 그 전원 측이 있는데 이 조합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죠. 그렇죠? 보아가 Y고 전원이 Y고 보아가 YY 결선이 있고 전원이 Y 결선이고 보아가 델타 결선인 Y 델타 그리고 전원이 델타고 보아가 델타인 델타 델타 결선이 있고 전원이 델타고 보아가 Y인 Y 델타 결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상전류와 선전류 그리고 상전압과 선전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삼상회로에 대한 전력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그 전력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불평형 삼상이라는 거는 전원이 이제 평형이 아니거나 아니 보아가 평형이 아닌 경우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아가 평형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제 보아의 삼상의 어떤 임피던스가 다른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삼상 전력 측정하는 거 3전력계법하고 2전력계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12장은 이제 끝마치도록 하고요. 13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결합 회로인데 쉽게 말하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렇죠. 변압기는 에너지를 자속 형태로 전달하는 기기죠. 그렇죠. 전달하면서 이 부하에 맞게 전압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전기기기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 상호 인덕턴스 이제 하나의 어떤 자속이 하나의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근처의 다른 코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미친 영향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죠. 에너지에 손실이 없으면 에너지는 그대로 전달되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어떻게 구하는지. 그 13.3 선형 변압기는 이제 공기에다가 이제 이 코일을 감았을 때 우리가 어떤 이제 인덕턴스나 이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상적인 변압기는 코어에다가 우리가 감았을 때 1차 측과 2차 측에 어떻게 에너지가 전달되고 어떻게 권선 수비와 그 전압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3.5절에는 이제 13.4절까지 저희가 이 권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걸 갖다 하나를 합쳐서 이제 하나의 권선으로 이렇게 만든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13.6에서는 삼상 변압기 그렇죠. 이 변압기가 이렇게 삼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YY라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속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제 권선 수비에 따라 이제 상전류와 선전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 변압기의 응용.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전압과 전류를 적당하게 부하에 맞게 조정하면서 에너지를 자속 형태로 그대로 전달하는 기기인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변압기가 이제 격리 장치로도 쓰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정압하는 데 쓰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요. 그래서 13장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4장 내용은 주파수 응답이에요. 주파수 응답은 저희가 전달 함수가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건데 이 전달 함수는 이제 입력 대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인데 입력하고 출력이 전류와 전압이니까 주로 이제 임피던스나 어드미턴스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파수에 따른 응답을 알아보는데 이걸 알아보는 그 드로잉 그래핑이 보드선도입니다. 보드선도. 그래서 전달 함수가 일반적으로 복소수니까는 크기하고 위상으로 나뉘는데 주파수에 따라서 크기가 어떻게 되고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드로잉하는 게 보드선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진입니다. 공진. 공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리액턴스가 없어지는 경우 그 순수히 저항만 남는 회로에서 그런 경우죠. 그렇죠. 회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공진을 우리가 할 거 공진을 특징 짓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반전력 주파수라든지 공진 주파수라든지 대역폭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고 그 14장 14.5, 14.6은 응용 분야인 필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응용하고 스케일링에 대해서 하고 이제 14장도 마치도록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다루지 못한 문제들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삼상회로죠. 그렇죠. 삼상회로 중에서 삼상회로는 이제 삼상전압하고 삼상보아가 이제 결합을 한 경우인데, 삼상전압과 삼상보아가 어떤 거 뭐고, 그리고 이 중요한 평형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평형 삼상전압 및 보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평형이란 말을 빼고 일단은 삼상전압하고 이제 보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상이란 건 뭐냐 하면은 위상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삼상전압이라는 거는 저희 삼상전압 원래 이제 발전기에서 이제 회전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이제 그 원리보다는 이게 이제 삼상전압이 뭔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상이란 거는 이제 위상을 얘기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압이 우리가 진폭이 있고 이제 신호 형태가 있죠. 전압 형태. 그렇죠. 그 신호 형태를 할게요. 신호 형태가 있고 구성 요소가 이제 각 주파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다 위상 4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다르고 이거 3개는 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삼상전. 그러니까는 V1이 우리가 이제 VA라 할까, A의 코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이면은 진폭이 VA가 진폭이고 이 코사인이 신호 형태죠. 신호 형태고 오메가 각 주파수고 이게 위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상이나 전압이 3개 있다는 소리인데 3개 다 진폭하고 신호 형태하고 각 주파수는 같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위상이 다 틀리다. 위상이. 그렇죠. 그렇죠. 세타 1, 세타 2, 세타 3가 다 틀린 거죠. 그렇죠. 이 위상이 다 틀리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삼상전압, 그러니까 위상만 다른 3개의 전압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삼상전압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래, 보아라는 건데 보아도 맞죠. 보아도 이제 보통 임피던스면은 복소수죠. 그렇죠. 복소수니까 얘가 위상이 있죠. 한 1 플러스 J옴이라고 그러면은 루트 2에 45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위상이 있죠. 그렇죠. 그 위상이 있는 삼상전 보아는 이제 이런 위상이 있는 이런 임피던스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3개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이거 3개가. 이 2개로 연결돼 있어요. 전압도 이제 Y로 연결될 수도 있고, 델타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Y 델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Y 결선 전압, 델타 결선 전압, Y 결선 보아, 델타 결선 보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삼상 전압하고 보아라는 거는 3개의 전압이 Y 형태나 델타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삼상 전압이고, 그러니까 삼상 그 보아라는 거는 이런 보아가 Y나 델타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삼상 전압이라는 거는 3개의 전압이 3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 일반 삼상 전압은 각 주파수와 크기가 같고, 얘하고 각 주파수 같고 신호 형태도 같고 위상만 다른 경우가 전부죠.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그렇죠. 다른 경우가 삼상 전압이고, 근데 그 평형이란 말이 앞에 붙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삼상 전압 중에 얘네들이 120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페이저로 우리가 이제 페이저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페이저로 하면은 그러니까 VA면은 그렇죠. V1이죠. V1이면은 V2는 V1하고 위상이 120도 차이 나고, 그렇죠. V3하고도 120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각각 이제 우리가 위상이 120도니까 페이저도로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V1이면 얘가 V3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얘가 V2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얘도 120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상차가 120도 차이 나면 평형 삼상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형 삼상 전압은 3개의 전압이 Y나 델타로 결선되어 있는 건데, 그 전압들이 진폭이 같고 신호 형태가 같고 각 주파수도 같고 그 위상은 각각 120도 차이가 나는 전압을 평형 삼상 전압이라 한다. 그렇죠.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순이라 그러고요.
역상순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상순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페이지어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정상순은 이거고 BN은 그렇죠. 이게 VAN이고 그렇죠. VBN은 VAN보다 120도 뒤지고 그렇죠. VCN도 VBN보다 120도 뒤지는데 얘보다는 VA로 하면 240도 뒤지고 그렇죠. 120도 앞설 수도 있죠.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120도 앞선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정상순 같은 경우는 AN이 진폭이 같고 신호 형태도 같고 각 주파수도 같은데 이거고 그렇죠. VBN은 신호 같고 신호 형태 같고 각 주파수도 같지만은 이게 위상이 틀린 거 그렇죠. VCN은 진폭 같고 신호 형태도 같고 각 주파수도 같은데 이제 위상이 틀린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역상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역상수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VA는 이거라고 하면은 VB는 120도 앞서죠. 그렇죠. 얘는. 그렇죠. VC는 T-120도 뒤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선하는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Y 결선과 델타 결선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이란 거하고 선이란 게 있는데 상행 전압, 선 전압 이렇게 있고 그렇죠. 상하고 선이 있고 상전류, 선전류 이렇게 있죠. 그렇죠. 상전류가 있고 상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렇죠. 얘는 그 상이 뭐가 있어요? 이거 상, 이게 상이죠. 그렇죠. 이게 상입니다. 그 상전압은 VAN, VBN, VCN이 상전압이고 선전압은 이 선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VAB, A와 B 선이죠. 그렇죠. VBC, VCA 이렇게 있고 그렇죠. 상전류는 상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IPA, IPB, IPC 이렇게 되고 선에 흐르는 전류 이거 IA, IB, IC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상이란 말이 나오면 상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류 얘기하고 선에 나오면 선에 흐르는 전류나 선 사이의 전압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Y 결선 같은 경우에는 상전압과 선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지금 VAB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VA-VB죠. 그렇죠. 그렇죠. KCL 적용하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선전압 VAB는 VAN-VBN이 그렇죠. 그렇죠. VAN이 지금 VP 0도 얘는 마이너스 120도니까는 페이저도로 그리면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얘가 보면은 이제 정상순이라 가정하면은 얘가 VAN이고 그러니까 이 길이는 VP가 되겠죠. 그렇죠. VP가 되고 0도고 얘가 VBN이죠. 그렇죠. VCN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개만 필요하니까 VA에서 마이너스 VBN N이죠. 그렇죠. 이게 반대니까 그렇죠. 180도 위상 차이니까 이 두 개 더한 거니까는 평행 다변형 원칙에 의해서 이게 되겠죠. 이게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VBN이니까 이게 VAN 마이너스 VBN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얘가 60도고 반이니까 30도 되겠죠. 그렇죠. 얘도 30도. 그렇죠. 그렇죠. 얘가 VP고 길이가 얘도 VP죠. 그렇죠. 120도죠. 그렇죠.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3 VP 이렇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인 제일 정리에 의하면은 사인 30도분의 VP가
사인 120도분의 맞은편이거든요. 사인 120도분의 x를 할게요. 그냥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x가 2분의 루트 3 vp니까는 x가 루트 3 vp죠. 이게 그렇죠. 위상은 30도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3에다 vp에다가 30도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 뭐죠? van에다가 30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vbc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결국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선전압은 상전압보다 진폭은 루트 3배고 위상은 30도 앞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언제? Y결선 전압일 때 그렇죠. Y결선 전압일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는 똑같습니다. 전류가 지금 IPA하고 IA 같죠. 그렇죠. IPB, PC하고 PB입니다. PB고 PC죠. 그렇죠. PB하고 B하고 같고 IPC하고 C하고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선전류하고 상전류는 같습니다. 그렇죠.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델타 전원 결선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여기도 한번 구별해 볼게요. 상전압 그렇죠. 얘가 지금 상전압하고 선전압 그렇죠. 선전압 그리고 상전류하고 선전류 그렇죠. 상전류하고 선전류 4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상전압은 상에 걸린 전압이니까 VAN, VBN, VCN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VAN, VBN, VCN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선전압은 이제 선간 전압이 있기도 A하고 B, VAB하고 VBC하고 VCA 이렇게 돼 있고 상에 흐르는 전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가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서 IAB, BC, ICA 이렇습니다. 그렇죠? 선전류는 IA, IB, IC 이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델타 결선의 상전압과 선전압, 상전압은 VAN하고 A하고 B 같죠? 상전압과 선전압 같습니다. 그렇죠? 같고요. 상전류와 선전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가 지금 이제 노드 A에서 우리가 KCL 적용하면은 노드 A에서 KCL 적용하면은 지금 들어오는 게 지금 상전류 IAB죠. 그렇죠. IAB가 들어오고 상전류 ICA가 나오고 그렇죠. 상전류 ICA가 나오고 선전류 IA도 나가네요. 그렇죠. 얘가 선전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IAB에다가 ICA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죠. 원래는 이게 VAN, VBN, VCN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페이저도로 그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120도입니다. 다 120도 차이고. 만약에 이제 상전압하고 선전류 위상차가 세타라고. 이 세타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달리는 이제 임피던스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렇죠? 세타라고 하면은 세타가 이게 상전류 IAB가 되고 그렇죠. 이게 상전류 세타만큼 앞선다고 하면 전류가 이게 I의 CN이 아니고 CA가 되고 그러니까 I의 A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제 세타만큼 다 옮겨간 거기 때문에 이 각도는 다 120도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얘는 어떻게 써도 되냐면은 이걸 이쪽으로 이제 다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동시키면은 AB하고 정상순일 경우에 얘가 IBC 이렇게 되고 이 나머지 상전류가 ICA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IA가 뭐냐면
IAB에다가 ICA를 뺀 거죠. 그렇죠. 뺀 거니까는 이게 될 겁니다. 이게. 위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되니까 120도죠. 60도입니다. 그렇죠. 얘는 30도고 얘 루트 3이죠. 그렇죠. 다음 VP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루트 3에다가 IP죠. IP는 뭐냐면은 IAB 에다가 IAB보다 30도 뒤지죠.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나머지 똑같이 하면 IB하고 IC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A가 나오면 앞에 A가 나오고 B가 나오면 B가 나오고 C가 나오면 C가 나오는 이렇게 되죠. 근데 루트 3배는 똑같은데 이제 전압하고 틀린 게 30도 뒤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진폭은 루트 3배고 위상은 30도 뒤. 언제? 델타 결선 전원에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붙는 평형보아. 평형이란 말은 임피던스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Y 결선하고 델타 결선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임피던스가 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볼게요. 한번. 얘는 이제 평형 Y 보아 결선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연결되어 있죠. 앞에는 이제 삼상 전원, Y 결선 전원이나 Z 결선 전원이 연결될 거고 이제 보아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것에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평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전압, 선전압, 상전류, 선전류 한번 구별해 볼게요. 상에 걸린 전압이니까는 V에 A죠. AN이죠. 그렇죠. AN. V에 BN, V에 CN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선끼리 전 A하고 C, B 이렇게 되니까 VAB 그렇죠. VAB가 되고 VAB, VBC, VCA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상전류는 전류 이거니까 IAN하고 IBN, ICN 이렇게 되고 선전류는 IA, IB, IC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상전압하고 선전압 Y는 루트 3배 30도 똑같아요. 위에 거하고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상이 앞선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선전류는 같겠죠.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델타 결선도 델타 결선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도 상전압 그렇죠. 상전압, 선전압, 상전류, 선전류 이렇게 돼요. 그렇죠. 상에 걸린 전압이니까 VAB, VBC, VCA고 선전압도 마찬가지 VAB, VBC, VCA 이렇게 되고 상전류는 이거죠. 이거 그렇죠. IAB, IBC, ICA고 선전류는 IA, IB, IC도 그렇죠. 상전압은 상전압, 선전압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상전류와 선전류도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진폭은 루트 300 크고 위상은 30도 뒤지겠죠. 그렇죠. 똑같아요. 전압하고